호흡을 점점 깊게 할수록 우리는 참 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에너지를 꼭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기 깍 쥐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놓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참 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혜택들, 그게 바로 끌어당기는 법칙이죠. 참 나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노력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우연이나 어떤 동시성,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든지 혹은 갑자기 어떤 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다든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냥 운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서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12주 차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오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뭐 가끔 해오셨던 분들도 계셨을 건데 다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챌린지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지식들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면서 느껴보고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거를 계속 알게 되면은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뀌면서 좀 더 내 삶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꼭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한다고 뭐 바뀌겠어? 이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 호흡을 직접 해보고 호흡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느껴보는 과정을 하는 것들이 결국 조금씩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 호흡을 인식하는 내 능력이 높아지고 그 뜻은 나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명상이 생활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하니까 꼭 1주, 2주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시는 거 아니더라도 하나씩 골라서 조금씩이라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느끼는 경험이 쌓이면은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특별함과 우리 각자의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가 현 시대를 살면서 깔려있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사회를 살면서 고생하면서 느꼈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으면 무조건 좋아지니까 꼭 계속 해보세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모든 상황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혹은 기쁜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큰 경험이 되고 나에게 더 좋은 일들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은 말이 길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 만큼 지금까지 배웠던 거 쭉 이제 복습해 볼 건데 뭐 자세하게는 안 들어갈 거고 간단하게 그냥 리마인드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하게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내가 좀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은 9주차 강의 컨텐츠 다시 보시면 되니까 그냥 일단 제가 리마인드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뭐였죠? 호흡이 생명력 그 자체이자 우리 모든 것의 베이스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도 우리 며칠은 살 수 있고 음식이 없어도 며칠은 살 수 있지만은 호흡 없이는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호흡이 생명력 그 자체이고 하루에 2만 번 이상 하는 그 호흡이 한 호흡 더 좋아지면 우리의 모든 그 어떤 능력에도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운동이나 노래같이 그 호흡의 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그런 종목에서는 물론이고 또 호흡이 깊어져서 긴장된 곳까지 깊게 호흡하게 되면서 온몸에 산소를 가득 머금은 혈류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잘 배출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몸을 완전히 체험하게 되는 나의 본질에 다가가는 참나 혹은 큰 나라고도 부르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도 엄청 큰 혜택이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호흡이 좋아지면은 큰 혜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과 느낌은 우리 무의식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와 굉장히 관련이 깊고 그리고 호흡이 우리 자율신경계와 굉장히 관련이 깊죠. 다른 말로는 호흡이 우리 무의식 혹은 감정, 느낌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우리의 무의식적 활동을 담당하죠. 뭐 소화, 휴식, 이완 또 반대로 뭐 긴장, 각성 혹은 전투, 도망을 위한 몸 상태를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번식을 위한 몸 상태를 만드는 등 흔히 우리의 컨트롤 밖이라고 여겨지는 무의식에서 한다고 여겨지던 것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력, 모든 힘의 베이스가 호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이렇게 열심히 훈련,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호흡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에서 호흡에 개입되는 부위가 대부분은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단련할 수 있잖아요. 폐는 근육이 아니지만은 그 폐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 친구들은 우리의 또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호흡의 80% 이상 관여하는 횡격막 역시 근육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등 운동을 하다 보면은 등에 있는 자극을 더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등 근육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면서 근섬유를 찢고 또 영양분을 제공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이런 호흡근들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운동할 때 등 근육의 자극을 느낄 수가 없듯이 이 횡격막도 우리가 계속 안 쓰게 되면서 우리가 잘 못 쓰게 됐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생활 습관, 그리고 자세,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등으로 인해서 호흡할 때 이 횡격막의 개입이 굉장히 적어지게 됐고 우리 현대인들의 95%가 호흡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횡격막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얘기 하면서 또 우리 폐에 대한 우리 오해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저 지금 폐 기능이 망가졌어요. 저 담배를 많이 펴서 폐가 아마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폐가 작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이건 오해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폐의 크기는 일단 중요하지 않고 폐 자체가 망가졌을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우리 폐를 이완하고 수축하는 근육의 기능이 약해졌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폐를 이완시키고 수축하는 근육 기능이 강해지면은 우리 폐 기능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폐 자체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주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육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폐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갔었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에 대한 또 우리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이산화탄소는 좋지 않은 거다, 산소는 좋은 거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배출해야 되고 산소는 더 많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우리 오해가 있지만 산소는 우리 몸에 충분히 있습니다.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95%인데 100%로 만드는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호흡 운동을 통해서 혈중 산소 농도를 높인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컨트롤하는 게 우리의 게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했었죠.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세계 생존과 좀 더 관련된, 생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담당하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소화하거나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계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거나 싸워야 되거나 위협을 마주쳐서 도망쳐야 되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좀 더 몸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때는 소화하거나 이완하거나 이런 기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그럴 때는 꺼지게 되는데 우리가 휴식하거나 이완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또 잘 활성화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호흡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랬죠. 우리가 1분에 30번에서 60번 혹은 그보다 더 많은 호흡을 했을 때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것보다 더 작게 호흡했을 때 1분에 4번에서 10번 우리가 천천히 호흡할 때 우리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이쉬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을 더 길게 가져갈 때도 우리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커피 카테고리 호흡을 하는 거고, 저녁에는 잘 쉴 수 있게 우리가 위스키 카테고리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설명을 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율신경계를 잘 컨트롤해서 이 무의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무의식과 싸우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호흡 훈련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호흡 훈련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봤었는데 이건 사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서 뭐 그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다시 2주차 그 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하면은 우리 호흡 훈련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요가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게, 요가의 아사나들이 있죠. 우리 자세들, 뭐 정굴 자세든 뭐든 우리 흔히 요가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자세들이 사실은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나보다 호흡의 역사가 더 길다는 겁니다. 호흡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호흡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경들 그리고 근육들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지 우리가 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사나들이 개발됐다는 그런 거를 제가 말하기 위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3주차에서는 호흡의 자기개발적 측면, 영적인 측면, 성공학,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과 관련된 측면에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3D 현실 세계, 우리가 이 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일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일어나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를 또 긴장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외부 상황이 있는데, 그 외부 상황을 이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호흡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고통이나 두려움, 스트레스를 외부 상황에서 똑같이 느끼고 있음에도 이 호흡을 다르게 하고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면은 그 고통,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 두려운 느낌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만든다든지 계속 나 혼자 어떤 방어 기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생각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호흡을 통해서 이 느낌을 바라보다 보면은 점점 그 느낌이 그냥 단순히 느낌일 뿐이구나. 이 생각을 다 떼놓고 보니까는 그냥 조금 불쾌한 느낌이구나. 근데 그걸 계속 느끼다 보면은 더 이상 불쾌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불쾌하게 느껴졌던 어떤 긴장감, 타이트니스,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 호흡을 점점 깊게 할수록 우리는 참 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몸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에너지를 꼭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기 꽉 쥐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놓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참 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어떤 우리 혜택들, 그게 바로 끌어당기는 법칙이죠. 참 나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노력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우연이나 어떤 동시성,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든지 혹은 갑자기 어떤 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다든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냥 운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서 우리 호르몬 분비가 균형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기분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기분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은 다른 행동을 낳게 되고 선순환을 만들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또 1분 1호흡 챌린지가 끝난 만큼 제가 또 계속 올릴 가이드들, 그 에너지 센터 5, 6, 7번 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 호흡 챌린지에서는 제가 영성적인 부분, 자기개발적인 부분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호흡에 집중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감정적인 부분, 우리가 좀 마인드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 주파수의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과 함께하는 호흡, 이런 걸 좀 또 해볼 거예요. 그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더 자기개발적인 측면에 가까워진, 혹은 뭐 영성적인 측면, 끌어당기는 법칙, 이런 것들과 더 관련이 깊은